간의 경쟁이 날로 격화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한국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그거를 이제 가상 시나리오를 이렇게 던져주고 자, 지금 저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각 기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학의 연구개발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정부에서 재정을 다루는 분들은 어디에 재정을 투자를 더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국가의 큰 전략도 세워보고요. 하나의 단일 기업이면 우리 마케팅팀은 어떻게 대응할 거고 기술 개발은 어떻게 하고 제품은 앞으로 어떤 걸 해야 되고 또 구매팀에서는 그 기술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소모품 재료를 어떤 국가에서 어떤 루트로 무역을 받아올 거냐 이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예전에 이제 코로나 시절 팬데믹이 누가 터질 줄 알았나요? 정말로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만화책에나 나와요. 어떻게 하면 올림픽 경기가 취소될 수 있을까요? 팬데믹 정도 터지면 올림픽이 취소되겠죠. 진짜 취소됐잖아요. 팬데믹 또 누가 알았어요? 근데 그 정도의 극단적인 시나리오는 너무 예측하기 어렵지만 근데 일어날 법한 얘기들을 미리 준비해서 사업 전략 짜시는 팀들은 이 일을 맨날 합니다. 근데 그걸 허황되게 상상하고 언론 뉴스 보고 이렇게 되면이 아니라 정말로 현재 일어나는 구매 부서의 일, 기술 개발의 일들을 다 이해해서 앞으로 기술은 이렇게 개발할 테니 필요한 물자가 무엇이고 그 물자는 어느 국가에 있고 어느 기업이 다루고 있고 그 기업의 재무 상태가 어떻고 앞으로 5년 동안 생존할지 안 할지도 다 시나리오를 짜는 겁니다. 우리가 미래를 다 짤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모든 얘기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으니 할 수 있는 만큼은 해보자. 뭐 이런 걸로 시나리오 플래닝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공급망에 어디에 리스크가 생기면 한국이 치명타를 받을까? 그 중에 하나가 그 EUV 장비를 좀 더 스터디해 보면 알겠지만 거기에 특수 가스들을 꼭 넣어야 됩니다. 크립톤 가스, 제온 가스를 넣어야 되는데 그 가스를 어디서 수입하는지를 판단하면 우크라이나가 나옵니다. 21년도 이 SK그룹과 일을 할 때 우크라이나를 보셔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진짜 그 다음에 너무 전쟁이 터졌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빠르게 특수가스 공급망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꿔서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2019년에 사실은 한일 간의 수출 갈등 때문에 EUV에 들어가는 포토리지스트를 일본이 전량 100% 독점하고 있거든요. 그다음 EUV 아직 터지진 않았지만 블랭크 마스크라고 미세 패턴이 새기기 전에 아무것도 없는 블랭크 마스크가 있어요. 유리 같은 건데 그것도 일본이 100% 잠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그런 소재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기업, 중소기업이 없습니다. 하이닉스나 삼성이 그거 하면 안 되는데 그냥 사다 쓰면 되는데 그걸 꼭 우리가 왜 개발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공급망 관련되고 물자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만 스터디 잘해도요. 아, 내가 창업을 하면 저걸 해봐야 되겠다 하고 딱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를 들어 EUV 블랭크 마스크만 지금 뭐 전기전자공학부 학생이 창업해서 3년 내에 일본 수준의 퀄리티 동급으로 만드는데 가격은 5%만 낮춰봐요. 그러면 1년에 매출액이 2천억 이상 나올 겁니다. 하이닉스나 삼성 국산해서 좋네 하고 엄청 사줄 겁니다. 정부도 그런 창업한다고 하면 정부 R&D 개발에 우선 선발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도전하세요. 그렇게 해서 2천억 정도 매출을 일으키면 뭐 투자자들이 돈도 엄청 태워주실 겁니다. 그걸로 자기 인건비도 쓰고 회사 운영비도 쓰고 해서 기업 키운 다음에 코스닥 시장에 코스피 상장해서 나스닥 가세요. 미국 가서 미국의 자본시장에서 경쟁하세요. 그렇게 해서 정말로 상장되면 거기에 자기 주식 20%만 들고 있어도 수천억 자산가는 그냥 한 방에 이루어집니다. 공학은 교수님 그거 왜 그래요? 나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고 큰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서 영감을 얻어서 큰 사업을 일으키고 산업을 일으켜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본인이 연봉 1억을 받는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지 말고요. 내가 창업을 해서 1억짜리 연봉 일자리를 한 1000개 만들어 볼게요. 그런 큰 생각을 하세요. 아주 중요한 20대 중후반에 더 위대한 생각을 하고 더 큰 산업을 일으켜야 할 학생들이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꼭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도 SK, 둘째도 SK입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SK는 셀프 날러지입니다. 앞글자만 따면 SK입니다. 나를 이해해야 행복해집니다. 내가 뭐 좋아하는지도 모르면요. 절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너 뭐 좋아해요? 식당 가서요.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하면
뭐 좋아하는지 딱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고민하는 사람은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기도 쥐꼬라지도 잘 모르는데 뭘 행복을 논해요. 두 번째 SK는 뭐냐? 소셜날리즘입니다. 그것도 SK입니다. 글자를 따면. 주변 사람도 얼마나 잘 지내느냐인데요. 나는 고려대학교에 입학한 거를 내 인생에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내성적이던 학생이 외향적인 성격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게 하기 싫어도 선배들이 이리 와 이거 해봐. 응원도 입실렌티로 가서 해보니 와 이게 이렇네. 그래서 야구장 가도 응원 열심히 하고 농구장 가도 응원 열심히 합니다. 대학 시절에 그 입실렌티를 경험하지 않은 학생은 그게 왜? 뭐 재밌어 이러죠. 한번 하게 만들어준 그런 기회를 준 그런 대학의 문화, 학풍 때문에 성격도 많이 바뀌고 더 즐겁게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이해관계자인 동료들하고 소통도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된 것 같고요. 국가별 상황들도 되게 재밌게 스터디하고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보는 뷰는 미국은 초미세 공정기술 개발에 한동안 포기했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서 봤더니 이게 아니네. 우리가 초미세 공정기술 안 가지면 반도체 칩을 못 만드니 문제가 되겠네 해서 칩스 앤 사이언스 액트를 통해서 직접 보조금. 이거 WTO 체제에서는 위법 행위예요. 특정 산업의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행위는 불공정 거래 행위예요. 근데 그 WTO 체제는 난 모르겠고 우리가 먼저 중요해. 자국 우선주의가 나오면서 막아줘. Make America Great Again 하면서 미국이 56조 원을 반도체 산업에 투자합니다. 56조를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준다고 하면 아마 국민들이 저항할걸요? 왜 두 대기업에 돈 줘요? 이러고. 근데 미국은 그걸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명운이 반도체 칩에 걸려있다는 걸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대만은 저기도 저출산이에요. 대만하고 한국이 지금 경쟁하고 있어요. 누가 더 아이를 작게 낳을까? 지금 두 국가가 엄청 열심히 경쟁하는데요. 한국이 약간 더 앞서 있긴 합니다. AI가 더 성장하면서 우리가 만약에 고출산 시대에 살면요. 이렇게 아이를 많이 낳았는데 AI 서비스가 이렇게 좋아지면 이 많이 낳은 아이들은 나중에 미래에 일자리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북유럽의 국가들을 보면 우리나라처럼 어마어마하게 고출산을 해서 인구가 늘었다가 어느 순간 역성장을 하고 저출산을 해서 70대, 80대부터 10대 영유아까지 거의 인구수가 똑같은 세대별로 인구수가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어야 할 베이비붐 시대, 한국 전쟁 이후 베이비붐 2차, 3차가 넘어오면서 그냥 넘어서야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만도 그래가지고 R&D 공대 안 와요, 저기도. 그래서 지금 난리예요. 근데 TSMC가 워낙 연봉을 많이 주니까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참 살기라도 그 자원이 있어요. 뭐 있는데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람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마저도 줄어들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 저성장 속에서 초고속 성장하는 기업이 있잖아요. SK하이닉스. 미친 듯이 가잖아요. 그런 걸 찾으라고요. 그런 거를. 네. 자, 대만은 그래서 중국으로 진출을 했어요. 처음에 난징에 28나노 팹도 짓고 진출했다가 중국 정치 하고 우리하고 안 맞네 난리 나네 해서 일본으로 돌아섭니다. 그래서 대만 내지는 일본에 여행을 가보면 어디서 왔어요라고 할 때 일본 가서 저 대만에서 왔어요 하면 뭐라도 하나 더 줄 겁니다. 네. 대만에 가서도 저 일본에서 왔어요. 일본말 아는 거 몇 개만 얘기하면 되게 잘해줘요. 대만과 일본은 되게 친합니다. 그래서 대만은 일본 R&D 양산 인프라를 흡수하면서 진출하는 전략이고요. 중국은 그냥 난 다 할 수 있어입니다. 좀 돈도 많고 없으면 찍어내면 되고 공대에 미쳐있는 중국이잖아요. 모두의 꿈이 창업. 북경대 칭화대에 있는 전작과 학생들은 창업이 자기의 꿈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가 중국의 원사 대우를 받는 과학기술인으로 성장하는 게 자기의 꿈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하여튼 다 합니다. 네, 팹리스도 하고요. 나우라 에이맥이라는 첨단 장비 회사도 나왔습니다. 끝났고 그 다음에 D램 CXMT, 낸드는 YMTC 이미 끝났습니다. YMTC는요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로 10년 전부터 출발해서 400단 제품부터는 아마 1등 기술력은 거의 1, 2등 할 거고요. CXMT는 이미 삼성전자 D램 기술과 동급입니다. 일본은 망했는데 대만과 연합하면서 살아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동아리 활동에서 답을 구해주기 바랍니다. 내가 세입 크로바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반도체 기술의 미래는 어디냐?
뭘 쌓아 올린다고 했잖아요. 스태킹업이 중요한데 그 스태킹업을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옆으로 펼치는 것도 하나의 답입니다. 그러니까 이종의 칩, GPU와 메모리를 옆에 두고 연결하는 개념입니다. 예전에는 컴퓨팅에 필요한 모든 연산 기능을 가진 펑션들을 하나의 칩에 SoC, 시스템 온 칩 이런 컨셉이 중요했는데 최근에는 다 분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칩넷 기술이라고 하는데 오른쪽에 잎 하나가 리프잖아요. 영어 단어로. 세이프 크로바는 어디를 리프라고 해야 되지? 하면 살짝 헷갈릴 거예요. 근데 잎 세 개는 리프고요. 저 세 개 하나하나는 리플렛이라고 합니다. 됐죠? 칩도 마찬가지입니다. 원 칩 하나는 칩인데 칩을 네 개로 나누어서 원 칩을 구성하면 그 조그마한 칩 네 개 하나하나는 칩렛이고요. 전체는 칩입니다. 이쯤 되면 미중 간의 화해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네 개의 칩 중에 하나는 중국에서 찍고 하나는 한국에서 찍고 하나는 대만에서 찍고 하나는 미국에서 찍으면 미, 중, 한국, 대한민국의 제조시설을 다 쓰는 칩이네. 제2의 차이 아메리카 시대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미중이 그렇게 무역 간에 협의를 해가면서 모든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걸 중국이 다 막아줬죠. 지난 자유무역주의 체제 속에서 중국의 값싼 물건이 미국의 월마트에 가면서 인플레이션을 다 억제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끊기니까 미국은 팬데믹 이후에 인건비 2배, 3배씩 오르고 고액 연봉자들이 많이 나오죠. 실리콘밸리. 하지만 연봉은 2배 올라도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물가는 4배 올라 있을 겁니다. 집값은 4배 올라가 있을 겁니다. 네 연봉이 1억에서 2억 되면 뭐예요? 집값은 1억에서 4억 돼 있는데. 지금 미국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 하이 인플레이션을 견디지 못하고 떠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자, 그래서 칩 시장은 아마 이렇게 갈 건데 정말 인텔은 놀랍게도 10년 전에 이런 칩과 칩을 붙이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무 빨리 만들어서 망한 것 같아요. 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대는 CMOS 공정기술 시대는 그 다음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답을 못 찾았고요. 여러분이 찾아주길 나는 간곡히 부탁합니다. 모스 시스템 너머에 나중에 2045학번이 배우게 될 반도체 공학 수업에 모스는 더 이상 쓰지 않고 이걸 씁니다. 근데 자랑스럽게도 그걸 만든 학생이 엔지니어가 고대 전전 출신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길 난 희망합니다. 20년 뒤에. 그래서 지금은 CMOS 넘어 하이 CMOS인데 이게 헤테로지니어스 인테그레이션입니다. HI, 헤테로지니어스 인테그레이션. 이종의 칩을 붙이는데 그 이종의 칩은 다 CMOS로 만들어져 있는 칩입니다. 그다음 그래서 시스템 중심으로 앞으로 설계 중심으로 많이 성장할 것 같고요. 한국인 심리의 독특함입니다. 왼쪽에 선을 좋아하세요? 오른쪽에 원을 좋아하세요? 원. 손 들어보세요. 원. 많이들 잘 알아봐요. 보통 원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직선은 뭔가 뾰족하고 뭔가 극단적이고 양극적이고 뭔가 하나만 몰빵하는 것 같아서 싫어요. 근데 원은 둥글둥글하고 뭔가 훨씬 멋있는 도형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에서 한번 가운데 내가 서 있는데요. 오른쪽으로 가면 여러분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왼쪽에 뭐 있지가 먼저 뜰 거예요. 오른쪽에 뭐가 궁금해서 가는데 오른쪽에 뭐 있는지 궁금한 것보다는 내 뒤에 왼쪽에 뭐 있는지 궁금해요. 오른쪽에 원은요. 자, 12시에 내가 서 있어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1시, 2시. 분명히 오른쪽으로 가죠. 계속 가봐요. 6시 지나는 순간 왼쪽으로 가고 있어요. 오른쪽도 가고 왼쪽 가죠. 그럼 내가 12시에서 이번엔 11시 쪽으로 가야지 해서 왼쪽으로 이동하면 6시 지나면 다시 오른쪽으로 가요. 되게 신기하죠. 근데 여러분의 사고가 다 그래요. 특히 한국인이 극단적으로 원형적인 사고예요. 반도체를 잘하면 그 친구는 통신도 잘해요. 통신을 잘하면 신호 처리도 잘하고요. 컴퓨터도 잘하고 회로 설계 수업도 다 잘해요. 근데 그런 학생을 내가 만나면요. 보통의 교수님들이 야 너는 전공 잘하네. 영어는 저 영어를 못해요. 앞으로 영어를 더 열심히 해야 이래. 교수님하고 상담하든 친구들하고 뭘 하든 또는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 보세요. 야 너는 수학은 끝내주게 잘하니 공대 가면 되겠는데 영어를 좀 이 정도는 해야 돼. 아니, 너는 과학도 잘하네. 그럼 영어, 수학, 과학 다 국어는 그것도 다 잘하면 선생님이 뭘 하는지 아세요? 사회 협력도 좀 해봐. 이왕 하는 거. 그것도 다 잘하잖아요. 체육은 좀 잘하면 안 돼. 야 건강해야지. 그래서 100m 달리기를 끝내게 주게 잘하잖아요. 100m는 됐고 마라톤까지 점검해보자요. 다 잘하라고요. 그 다음에는 피아노도 좀 치고 바이올린도 좀 하고 플룻도 좀 부르고
뭐 계속 하라고 해요. 이게 오른쪽에 있는 원형적 사고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한국인이 만든 마스터피스입니다. 얘입니다. 짜장면, 짬뽕 다 먹고 싶어하는 그 욕심입니다. 놀랍죠? 여러분도 이거 희망하잖아요. 중국집에 가면 짜장면 먹을래요? 짬뽕 먹을래요? 하면 엄청 고민하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고민 안 해요. 짜장면이요. 왜? 오늘만 날이냐? 내일 와서 짬뽕 먹으면 되지. 근데 한국인은 오늘이 자기 죽는 날이에요. 먹고 죽어야 돼. 오늘 내가 다 먹어야 돼. 이런 겁니다. 피자도 마찬가지예요. 배달의 민족 들어서 주문해봐요. 왼쪽에는 뭐 할래요? 오른쪽은 뭐 할래요? 요즘에는 동서남북으로 4개 골라야 되기도 해요. 미치고 환장합니다. 난 치즈 피자가 먹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왼쪽도 치즈, 오른쪽도 치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직선적 사고와 순환적 사고, 한국 학생들은 순환적 사고에 익숙해져 있는데 아마 앞으로 이 제로 성장의 시대에는 직선적 사고를 하는 학생이 훨씬 더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이거 한다고 이것도 하고 저거 하니까 저것도 하고 이거 해야 내 마음이 편하니까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남들하고 차이 없고 그냥 그런 인재가 됩니다. 뭔가 하나를 잡고 이게 유망하냐 안 유망하면 위험한 기회라서 좋은 거고 유망하면 거기서 또 더 많은 기회들이 생겨서 좋은 거고 뭘 해도 좋은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극단적인 사고들, 직선적인 사고를 많이 하길 바랍니다.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나 이 정도만 하고 그다음 이건 내가 꼭 후배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야, 너는 그거밖에 못해 하고 이렇게 손가락질 하잖아요. 손가락을 자세히 보면 나머지 3개 손가락이 자기 가슴을 향하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반도체를 특히 하는 사람들은 이 반도체를 양심 산업이라고 하거든요. 공정 스텝이 한 500에서 900 스텝까지 제품마다 다른데 그 정도마다 다 책임 엔지니어들이 붙어 있어요. 근데 이제 한 398번째 스텝을 담당하는 엔지니어가 뭔가 이상해서 스탑을 알려야 돼요. 근데 이 스탑을 알리는 순간 내 인사 국가평가, 여러분으로 따지면 학점이죠. 내 불이익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뭐 괜찮네요. 한 하루 이틀 지나도 괜찮네 하고 보고 안 하고 넘어가요. 그게 언제 문제가 되냐? 제품 나갈 때도 문제 없어요. 분량도 다 양품으로 봐. 내가 보고 안 하길 잘했네. 그래서 내 인사 고가 잘 받아서 올해 인센티브 잘 받았네. 근데 그게 한 3년 뒤에 터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3년 뒤에 고객사 메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간 거를 D램 분량이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했고 추적해 봤더니 3년 전에 생산한 그 398번째 단계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력이 다 남기 때문에 찾아냅니다. 요즘 AI도 잘 찾아줍니다. 사내에서. 그냥 너무 작은 미세화된 제품을 만들면서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이슈였는데 그런 일이 생겨서 참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정말 안타까운 사례지만 사실은 숨겨서 문제가 되는 일들도 많습니다. 나중에 발각되고 나면 왜 그때 얘기 안 했냐고 질책도 하고 자기도 그때 말할 걸 왜 그랬을까요? 합니다. 마치 시험 치는데 컨닝하고 나면 집에 가서 계속 마음이 불편하죠. 이렇게 해서 A뿔 받으면 뭐 안 하고 자기가 계속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일을 하지 않고 양심 선언을 했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반도체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옆팀 비난하고 앞에 또 공정이 잘못돼서 니 때문에 내 공정이 망가진 거다라는 말을 하는 엔지니어가 되지 말길 부탁하고 싶어서 가지고 온 겁니다. 적어도 고려대학교 학생이라면 자유, 정의, 진리를 모토로 하는 교훈을 가지고 있는 대학에서 공부했는데 정의롭지 않은 일을 하거나 자유롭지 않은 일을 하는 진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몸에 배어 있는 분들이 반도체 엔지니어들입니다. 남 험담하지 말고 잘 살면 되고 요거 내 삶의 그 생존 전략입니다. 뭐 하다가 혼나잖아요. 죄송합니다. 바로 넙죽 엎드리세요. 죄송합니다. 아주 예의 바르게 죄송합니다. 그리고 항상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에 사랑합니다. 이 얘기를 내가 누구한테 제일 많이 하겠어요? 같이 사는 여자에게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럼 이제 뭐가 미안한데 하면 이제 또 위기입니다. 보자, 내가 미안한 게 그게 아니었나? 이거 미안해. 이러면 아니 고마워. 사랑해요.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니야 하면서 자꾸 막 뭐라 해요. 그래도 생존 전략입니다. 잘 기억해. 특히 남학생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요거면 다 해결됩니다. 이게요. 삼성전자가 만든 반도체인의 신조인데 1번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요. 오늘 특강에서 내가 굉장히 강조한 부분입니다. 뭐든 해보세요.
그거 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러니까 해보세요. 그럼 6번째, 겸손하고 친절하게 하세요. 뭐 요즘 학생들은 뭐 상벌점으로 중고교 시절에 많이 훈련이 돼 있어서 뭐 남을 해하거나 험담하지 않으나 어쨌건 남에게는 항상 겸손하고 자기한테는 냉철하게, 남에게는 관대하게, 자기에게는 냉철하게. 근데 보통은 남에게는 냉철하게, 자기에게는 굉장히 관대해요. 오늘만 자고 오늘만 먹고 남에게는 먹지 마, 너 이거 공부해 하면서 자기는 안 하고. 그렇죠? 근데 그 반대로 해보기를 바랍니다. 공학을 하니까 항상 숫자로 판단하는 연습들을 많이 하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